스포츠만물상 적중 내역입니다. 2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토트넘 vs 아스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전방에 콜로 무아니를 세우고 이선에 마티스 텔과 사비 시몬스를 배치해 역동적인 공격 라인을 구성한다. 콜로 무아니는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는 공격수로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침투와 박스 안에서의 니어 포스트 러닝이 모두 위협적인 타입이다. 그는 등지고 받는 포스트 플레이에서도 강점을 보여 중원에서 올라온 패스를 한 번에 떨고 이선이 박스로 침투할 수 있는 기점 역할까지 소화한다. 마티스 텔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방향 전환 능력을 갖춘 자원으로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거나 반대로 라인 바깥을 타고 오버랩 풀백과 연계하는 움직임을 겸한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전방에 요케레스를 두고 양측면에 날카로운 윙어와 8번 자원을 두어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추구하는 팀이다. 요케레스는 강한 피지컬과 연계 능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등지고 공을 받는 상황에서 동료를 살려주고 동시에 뒷공간을 향한 직선적인 침투까지 가져가는 다재다능한 타입이다. 부카요 사카는 우측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윙어로 오른발과 왼발을 모두 활용해 크로스와 슈팅을 번갈아 선택할 수 있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으면 수비 한두 명을 끌고 들어오는 드리블이 강점이다. 해외 축구 코멘트 북런던 더비는 항상 예상 밖의 전개와 스코어가 나왔고 이번에도 객관적인 전력보다 컨디션과 일정 차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이 시즌 전체로 보면 한 수위라는 평가를 받지만 주중 경기를 소화한 직후 체력 부담을 안고 더비를 맞는 상황은 분명한 리스크다. 반대로 토트넘은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입장이라 이 경기를 통해 흐름을 뒤집고 홈팬들 앞에서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승무패 토트넘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이 경기 장크트 파울리 vs 브레멘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가 최전방 뒤에서 공격 전개와 마무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라게는 좁은 공간에서도 첫 터치와 방향 전환이 부드러워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동료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하거나 직접 슈팅각을 만드는 플레이메이커에 가깝다. 아운톤지는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와 몸싸움에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로 라게와의 연계가 살아날 때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은진마는 최전방과 우측 채널을 동시에 공략하는 빠른 공격 자원으로 뒷공간을 향한 대각선 침투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은진마는 속도와 폭발적인 움직임을 활용해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들며 공간이 열리는 즉시 박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슈팅이나 크로스를 선택하는 공격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슈미트는 이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전진 드리블과 키패스를 번갈아 선택하는 플레이메이커다. 슈미트가 볼을 잡는 지점은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애매한 구역인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전진에 성공하면 곧바로 슈팅이나 결정적인 침투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해외 축구 코멘트 상파울리는 라게와 아운톤지를 앞세워 공격에서는 순간적인 번뜩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중원의 포지셔닝과 전환 커버가 흔들리는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브레멘은 슈미트와 은진마, 스타게로 이어지는 축을 통해 전환 타이밍만 정확히 잡아낸다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며 상대 수비 블록을 끝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승무패 브레멘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상경기 AC밀란 vs 파르마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3명의 센터백 앞에 중원을 두텁게 세워두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구조를 선호한다. 필크루크는 전형적인 타깃 스트라이커로 등지는 움직임과 제공권을 통해 전방에서 버티면서도 박스 안에서는 문전 앞으로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으로 힘을 싣는 유형이다. 풀리식은 이선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와 필크루크와의 연계 혹은 안쪽 돌파로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어 한 번 공 방향을 바꾸는 동작만으로도 수비수를 끌어내는데 능하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불안해 전체 전개가 꼬이는 구간이 적지 않다. 펠레그리노는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 출발점을 담당하지만 중앙으로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넣기보다는 측면 안전지대로 공을 빼는 선택이 잦아 전진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오리스타니오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안쪽 침투로 변화를 주려는 자원으로 개인 능력으로 수비 한두 명을 벗겨낼 수는 있지만 팀 전체 빌드업이 느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해외 축구 코멘트 AC밀란은 로프터스 치크와 모드리치를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원투 패턴을 풀어가며 필크루크와 풀리식을 자연스럽게 박스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파르마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 문제로 전개가 막히고 전형적인 유자 빌드업만 반복하는 흐름 탓에 중원 압박에 잡아먹힐 위험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구조적인 빌드업 차이를 함께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AC밀란이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경기로 판단된다. 승무패 AC밀란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4경기 셀타비고 vs 마요르카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몸싸움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하는 스트라이커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 라인이 함께 올라오지 못하면 공을 받는 지점이 고립되며 지원이 늦어지는 시간이 길어진다. 엘 압델라우이는 측면에서 출발해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 크로스와 연결을 시도하는 자원으로 1대1 상황에서 속도와 활동량으로 상대 풀백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무리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동시에 책임지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무리키는 박스 안에서의 공중볼 경합뿐만 아니라 등을 치고 내려와 공을 지켜주면서 이성과 측면으로 볼을 떨궈주는 능력이 좋아 후속 침투를 위한 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안토니오 산체스는 이성과 측면을 오가며 압박과 연계를 겸하는 자원으로 중원에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며 두 번째 패스를 차단하는 데 강점을 보여준다. 해외 축구 코멘트 셀타비고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를 앞세워 홈에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유럽 원정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 그리고 포백 간격 관리 문제까지 겹치며 안정적인 수비를 기대하긴 어렵다. 마요르카는 무리키의 타깃 플레이와 사무 코스타의 타이밍 침투를 축으로 삼아 간격이 벌어진 셀타비고의 포백 뒷공간과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쪽이다. 전술 구조와 체력 분포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 기대각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우세한 흐름을 타면서 승점 3점을 노려볼 만한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무패 마요르카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5경기 하이덴하임 vs 슈투트가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최전방 피링거를 세워놓고 그 뒤에 두 명의 이선 자원을 두어 중앙에서의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피링거는 등지는 동작과 몸싸움에 능해 롱볼을 받아 내려와 이성과의 연계를 시도하지만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주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마티아스 혼삭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압박과 커버를 병행하는 자원으로 공을 빼앗은 뒤 전방으로 가져가는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빌드업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기복이 있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한 명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뒤에 3명의 이선을 두어 볼 점유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를 선호한다. 운다브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수비 뒷공간과 페널티 스팟 부근을 오가며 수비수 사이에서 슈팅각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위협적인 자원이다. 르웰링은 이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는 공격수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압박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전방에서의 움직임을 압박과 연계해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데 강점을 보인다. 해외 축구 코멘트 하이덴하임은 기본적인 수비 블록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 조절 실패와 압박하 빌드업 불안이라는 약점을 동시에 안고 경기에 나선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르웰링의 전방 압박, 나르테 위의 전환 능력, 운다브의 박스 안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공격 루트를 바탕으로 상대의 실수를 스코어로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승무패 슈투트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6경기 페에노르트 vs 텔스타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2명의 스트라이커를 전방에 두고 측면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를 활용해 폭과 중앙을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다. 우에다는 박스 안 움직임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수비라인과의 간격을 계속 흔들며 니어와 파포스트 사이를 오가면서 마무리각을 찾아 들어가는 유형이다. 곤살로 보르지스는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의 윙어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컷인 이후 슈팅 혹은 낮고 빠른 크로스를 통해 우에다와의 연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3명의 수비수 앞에 넓게 펼친 미드필더 라인과 3명의 공격수를 두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걸어보려는 형태를 가져간다. 존 네벨트는 전방에서 버티면서도 박스 안에서 피니시를 노리는 타입의 공격수로 등지는 플레이와 단순한 마무리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자원이다. 리트마이스터 반 더 캄프는 이선에서 움직이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을 받았을 때 전방으로 가져가는 드리블과 미세한 방향 전환을 통해 슈팅 각도나 패스 코스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축구 코멘트 페에노르트는 우에다와 보르지스를 앞세운 박스 안 마무리 능력 그리고 황인범의 세컨볼 처리와 중거리 슈팅까지 갖춘 상태에서 텔스타의 허술한 수비 블록을 정면으로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텔스타는 전력 열세에 더해 블록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처 속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풀타임 동안 박스 주변 혼전을 버텨내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 승무패 패의 노르트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